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3일 날 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사실상의 첫 본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역시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이제 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대부분 다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키를 했습니다. 어제 그 재판에서 검찰에서는 이재명 측의 이러한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했죠. 대규모 증인을 막 신청하고 문서 송부 촉탁도 막 10여 건을 하고 좀 1심을 새로 하자는 것인가? 이 항소심 취지에 맞지 않는다. 시간 끌기 아닌가? 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시간 끌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했던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항소심이 대부분 다 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이재명 측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꼬집는 비판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측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증인을 다 채택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라면서 사실상 하기 어렵다라면서 1명 내지 2명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측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판부가 이재명의 재판 지연술에 대해서 속속 칼차단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기서 더 이상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면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이 자신의 그 범죄 이것만 지금 재판부에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재판부에서 소송 지연 우려 이 부분을 아주 여러 차례 재판부가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측이 무려 13명에 이르는 대규모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키를 해버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 가장 사안을 잘 아는 증인 1명씩 대표로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면서 많이 받아들여야 2명 정도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더 뭐가 필요하면 일단은 신청서를 내면 검토는 하겠지만은 다 채택한다 말할 수 없다 라면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또 10일하고 19일 날 2번에 걸쳐서 증인을 맞추겠다, 신문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미 기일을 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한두 명 증인 이제 신청할 거고, 이재명 측에서 이제 많이 하면 2명 정도 받아들이고, 요 정도 선이 돼야 12일하고 19일 날 증인 신문이 마무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일 날 마지막으로 검찰의 구형,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는데, 또 재판부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아닌 유무죄 여부를 집중 심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1심에서 이재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량이 지금 어떤가, 그 적절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지 않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유죄가 되면 1심에서와 같은 그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측으로서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김문기 모른다고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걸 다룰 예정으로 있는데, 하여튼 유무죄를 중심으로 다루겠다. 형량은 우리 중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되면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2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황당하게 언어학자까지 무슨 증인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중요하다, 제명아. 무슨 언어학자가 왜 나오느냐. 유권자가 선거 때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 이 법정에서 언어학자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부분도 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송부 촉탁도 무려 10건이나 이렇게 냈지만 다 키를 하고 달랑 2건만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김문기 씨의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이제 신청하기로 이렇게 지금 이제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그 부분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문제 제기 이후에도 지금 이 김문기 씨가 지금 보게 되면 독대 보호를 했다는 인터뷰를 최근에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금 증언도 하겠다 법정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 1심에서 어처구니 없이 무죄가 나온 이 고인이 된 김문기 씨를 나는 모른다고 한 이재명의 이 후한무치한 이 태도에 대해서도 김문기 씨 동생이라든지 관련 독대 보고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거 증언을 2심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도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좀 자기 지지도가 심상치 않고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날을 앞두고 이런 거 이재명이 아주 추악한 버꾸라지 행태 재판을 끌기 위해서 위헌 법률 신청이라고 하는 수십 년간 공직선거법이 시행돼 왔고 여기 대해서 많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이 처벌을 받고 배지가 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런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봐달라. 황당한 이런 거 함으로써 이런 걸 제청함으로써 시간을 끌려고 한 건데 지금 그 이제 재판부에 의견은 냈지만 정식으로 밝힌 건 아니에요. 단지 의견 차원이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신청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이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래놓고 딴소리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수석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사실상 시간 끌지 않겠다. 이 선거법 2심에 적극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 딴소리 한다 그러면 뭐 욕을 더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은 항소심 재판부의 일정대로 5일날, 12일날, 12, 19일날 증인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6일날 그대로 결심 공판이 있게 됐습니다. 무슨 특별한 뭐가 없는 한 하여튼 그 3월 안에 3월 말경에 선고가 있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역시 관심은 이재명의 이 2심 선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심리 어느 것이 먼저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관심이 있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3차, 4차 변론에 나오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3월 뭐 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가 결론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거의 내란죄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2심 이거 결과가 나오는 3월 말까지 헌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또 하나 설령 뭐 어떤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뭐 이재명으로서는 좀 벼랑 끝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다른 짓을 해봐야 위헌 법률 신청해봐야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거고 그다음에 본인 이미지만 안 좋은 것이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더 큰 그 어떤 불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탄핵 반대 여론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나 민주당 부정적인 이런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나온 그 뉴데일리 여론조사인데 23, 24 양일간 리서치민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것인데 아주 이것도 참 상당히 쇼킹합니다. 이건 응답률이 7.7입니다. ARS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된다가 50.8, 기각이 45.9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각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쪽에서는 그냥 뭐 상당히 불안한 것이죠. 지금 감옥 갈 수를 이루고 있는데 헌재에서 달리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들 또 앞으로도 나오겠다고 하고 여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영배가 자기 임기 내에 과연 이걸 결론 내고 가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커가는 상황이다. 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 여전히 지금 높습니다. 거의 뭐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그 대선 지지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역시 이 뉴데일리 리서치맨 조사 23, 24 양일간 조사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9.9%포인트
앞서고 있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이 비호감도가 절반을 넘어선 걸로 나오고 있어요. 5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호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대선에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뭡니까? 과반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재명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항소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또 버틸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됐고, 여론 지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점 이렇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 좀 여당의 대선 후보 적합도 합계를 하면은 46%, 야당이며 이재명 등등 주자들 합계하면 45%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헌재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좀 커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것은 또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이렇게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 인용해서는 안 된다, 기각시켜라도 45.9, 46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 오히려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은 이제 3월 말 선거에서 치명적인 이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앞날은 대단히 어둡다. 뭐 선거가 과연 치러질지도 불확실하고, 오히려 이재명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어두운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